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벌써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팍스 인베스트 테이너. 자, 여러분의 실력과 성공을 업 시켜드릴 저는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틀째 만나 뵙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어제도 우리가 오늘의 장 얘기를 하면서 야, 오늘의 장이 조금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잘 극복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어제와 다른 우리 제자분들이 오셔서 인베스테이너 두 분을 추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얼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렇죠? 또 어제와 다른 두 분이 오셨습니다. 뭐 어제와 오늘 느낌이 또 나름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또 실시간 채팅 뭐 이렇게 해서 어떤지 느낌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지금 임시로 애덤 수민스 그리고 네, 뭐죠? 빌게 히츠입니다. 빌게 히츠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별명이 더 마음에 들어 한다면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들어봐야겠죠. 자, 우리 김수민님부터 한번 소개해 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다들 아시죠?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보이는 수익으로 인사드릴 애덤 스민스입니다. 앞으로 눈에 잘 보이는 수익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이 애덤 스민스, 김수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김희정 씨.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상륙한 부자의 대가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처럼 저도 한국의 최고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주식의 성공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네, 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합류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행운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학자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실전 매매에서 실전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 노하우를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행운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각오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저는 장기 투자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정보도 없이 우량주만 매매하는 투자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업사부님과 함께 근거 있는 투자, 진짜 내 수익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김희정 씨도요. 네, 저는 야망이 아주 큰데요. 주식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처럼 한강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야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강도 좋죠. 뭐 어디든 내가 가장 마음 편히 유유자적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가장 빠른 은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많은 분들이 꿈꾸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두 분의 각오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시장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정말 우울하다. 왜냐하면 장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2,550개 정도 됩니다. 시장 종목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오늘 2,000개 정도가 오늘 하락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코스닥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을 종목들이 큰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이제 차트는 지금 한번 코스피 어제 요즘에 계속해서 코스피 정도로 보긴 하겠는데 그나마 코스피는 안 빠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3% 넘게 오르고 뭐 SK하이닉스가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두 종목이 거의 견인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는 어디까지나 총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가총액 사실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움직여버리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27% 정도가 시장에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2,500개 중에 약 뭐랄까요 한 500개 정도가 이미 올라가 버리는 효과가 난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만큼 다른 종목이 더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우울하고 별로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따가 우리 좀 마무리할 때 내일에 대한 전략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지막에 내일의 전략도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의 핫 섹터, 오늘의 핫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애덤 수민스 김수민 씨 오늘 어떤 테마가 좀 눈에 띄었는지 어떤 거 있었어요? 저는 원유 테마
원유 테마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먼저 PPT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디슈 섹터는 먼저 에너지주인 원유인데요. 이 원유 관련 주식은 시추하거나 수입하고 정제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해당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폭이 점점 커지면서요. 석유 제품 관련주에 대한 이익 확대 전망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볼 하디슈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왔던 석유는 언젠가는 사라질 에너지인데요. 이제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햇빛, 물, 지열 등을 이용한 미래 성장 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주식이 전망인 것이죠. 신과 재생에너지는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은 건데요. 신에너지는 연료전지와 수소, 석탄 액화, 가스화 등이 있고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영,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는 고갈 대상이 아닌 무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추후 사업 발전 그리고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핫한 업종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조금 그랬고 오늘은 훨씬 심한 그런 상태인데 가장 특징적인 것들만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왜 올랐을까를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통 언제 현금을 가장 많이 만드냐면 짧게는 이제 뭐 주말 앞두고 좀 현금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월말 만들어요. 그리고 분기말 그리고 반기말 있죠.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당연히 연말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외국인 기관들의 뭐 ETF 같은 펀드들도 있죠. MSCI 리밸런싱 한다고 하면은 종목들 상당히 크게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크게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4월 초에 빠지는 종목과 오르는 종목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혹은 2분기 내내 혹은 4월 달만이라도 어떤 섹터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섹터가 가장 좋았고 어떤 이유로 오르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 점을 생각을 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시리아 안에 있는 그 이란 영사관 여기에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가서 미사일 6방을 빵빵빵빵빵 때려서 공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얘네들이 옛날 조혜련 씨가 했던 것처럼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공격하는 거야. 두 사람 모르는군요. 젊으셔가지고 조혜련 씨를 몰라? 와, 그 코미디의 대가를 자 어쨌든 민망합니다만 어쨌든 가만 안 두겠어 또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충돌이 더 일어날 것이 예상되니까 지금 이제 국제 유가도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해운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흥하해운정도 또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으니까 흥국석유나 이런 에너지 섹터가 전쟁적 위협이 있으면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오구장에 방산주까지 조금 튀었어요. 방산주.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 오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를 했죠. 일본 해역 가까이까지 가는 이런 위협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희정 씨가 오늘 확인해 본 핫 이슈 뭐 있었을까요? 네, 저는 반도체랑 데이터 센터를 좀 꼽아봤는데요. 네, 오늘 이 이슈의 다 중심은 마이크론에서 시작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크론의 이제 목표가를 상향으로 조정하면서 마이크론이 오늘 급등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 85,0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또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발 영향과 또 챗 GPT 개발사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용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매우 강력한 상승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하나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건가, 지금의 시대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하게 전달할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를 건너오면서
거기서 초기 투자자들이 엄청난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3차 산업혁명에 있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뭐 옛날 다 그랬었어요. 모든 산업들이 미국에서 기업이 100년 이상 이어오는 그 기업이 1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새로운 기업이 발생하고 거기서 찐 부자, 뭐 세계 1등 부자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의 나름 중심에 있던 것이 4차 산업혁명 하면 저는 이제 이게 스마트화, 무인화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AI, 그죠? 로봇, 뭐 자율주행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AI인데 AI 반도체가 지금 나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강의를 하면서 내용들도 많이 말씀드릴 때에 철저하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로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실 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우리가 짚어봐야 될 내용들도 너무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5년 동안 주식 투자를 쭉 해오면서 쓸데없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시간 낭비를 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거 공부해야 될 것 같고 했는데 막상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전부 쓸데없는 공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 겪을 필요 없습니다. 2,550개의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고 이걸 하루하루 파악할 수 있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핵심만 짚고 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수익만 잘 내면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이 업사부와 그리고 4명의 인베스테이너, 4명의 미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또 QR코드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하는 기회의장 노랑톡방에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대에만 열어드리는 이 QR코드 사용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방법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자 샵 3989로 업사부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카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연결되는 링크 팝업 뜨고 있습니다. 터치해서 입장해 주시면 인베스테이너 그리고 업사부님과 함께하는 노랑톡방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잠시 후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어제는 우리가 지금의 시대적 흐름으로서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매우 빈곤한 생활 혹은 여유로운 삶을 살기 어려운 이유를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는 필수인데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매우 어려워요. 자,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상황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가 필요해. 이건 알겠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투자를 시작하면 그렇게 시장이 나빠지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자, 언제 주식 투자를 시작할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은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나 아니면 시기가 대충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저는 작년 한 6월쯤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전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취준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자금을 모아볼까 해서 그때 주식에 조금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시작하고 나서 장의 상황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종목이 많고 좋게 올라가면 좋을 거고 유리할 거고 장이 막 빠지면은 불리할 건데 어땠어요?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사실은 제가 주식도 했지만 해외 선물도 손을 대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1분 만에 25만 원이 올라서 진짜 이제 성공했다. 이제 선물로만 계속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서 2분 뒤에 75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1분 만에? 네네, 2분 만에요. 2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청산 위기에 가서 선물은 아예 접어두고 주식은 아직은 불안해서 제대로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나름 어쨌든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에다가 너무 초보자가 해외 선물까지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충분한 공부 없이 된 게 조금 페인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수미 씨는요? 네,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를 입학했던 20살에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여기저기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월급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다가 추가적인 수입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나 진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20살 때 처음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20살 때 일단은 이제 상황이 좋은 상황도 있었을 거고 나쁜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 본인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시청자들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보통적으로는 이제 연세가 많고 그 투자를 길게 하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전 사태. 하지만 상황은 비슷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오고 막 20년도에 엄청나게 상승세를 나타내니까 이제 나는 주식 투자하면 망한데 우리 삼촌도 망했다 그러고 막 엄마 아버지가 그냥 너 주식하면 때려주겠네 어쩌네 막 발모가지를 분질러버려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 그래서 너무 늦게 시작해요 우리나라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제라도 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하니까 성공 확률이 낮아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때 2021년 1월 달에 계좌가 1000만 개가 넘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때 뭐 어쨌든 주식도 많이 오르고 코인도 엄청나게 열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갇혀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특히 이게 문제예요. 우리 동네 엄마들 저 엄마는 나보다 못생겼는데 저 엄마는 우리 애가 더 공부도 잘하는데 아니면 친구 중에 내가 고등학생 때 내가 쟤보다 이쁘고 인기 많고 훨씬 그랬는데 내가 성적 좋았는데 요번에 주식으로 쟤가 돈 벌었대. 이야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보다 부하 직원이 주식으로 돈 벌었대요. 그래고 고개가 막 빳빳해. 이거 봐라. 야 너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하고 그때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시기가 대체적으로 너도 나도 다 돈 벌었다는데 꼭지야 꼭지에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심자의 뭐 행운 이런 거 있죠. 맞아. 이것도 시작하고 계속 갈 줄 알고 냅두니까 언젠가는 꼬꾸라지나 언젠가는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시기 제일 문제가 초보자도 시기만 잘 만나면 크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죠? 매우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사실 오늘도 장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라는 것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상향에서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매매해서 조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살아날 것이고 지금부터 시장이 계속 길게 하락을 할 거라면 내가 아무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여도 결국에 말아먹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다음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슈퍼사이클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슈퍼사이클을 알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슈퍼사이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우리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 10년짜리가 뭐예요?
죽을라. 죽을라? 죽을래? 이런 건가요? 네, 죽을라 파동. 이거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10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쿠즈네츠 파동. 네, 쿠즈네츠 파동이 이것도 이름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됩니다. 굳이 쓸데없는 거 우리 경제학자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죽을라 파동이네, 뭐 쿠즈네츠 파동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어요. 쉽게 갑시다. 10년, 20년 주기가 있구나. 이게 우리가 요 두 가지만 알아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년의 파동에 지금 현재가 여기가 가고 있는 중이겠죠. 이제 종착점입니다. 종착점. 10년의 파동의 종착점이 1987년일 때 20년 파동도 종착점으로 1987년에 왔었다는 거고요. 그때 주가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10년 후, 그죠? 1997년. 자, 20년은 어때요? 20년은 2007년이 넘어가야 되니까 아직 진행 중이죠. 자, 그래서 1997년 기억해보고 그 다음에 종착지가 다시 10년이 지나서 어디가 왔어요? 2007년이 왔어요. 그리고 20년짜리도 2007년에 같이 왔네요. 2007년 여러분 기억나세요? 2007년 어마어마하게 그죠? 시장이 올랐고 그때 뭐 부자 아빠 펀드 막 이런 거 막 3배, 4배 오르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 200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쭉 올랐고요. 조선주가 그때 90배, 100배 올랐어요. 그 시기에. 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1987년이라는 10년과 20년의 종착지가 만났을 때 그 시기까지가 대세 상승이 매우 크게 일어나더라 하는 부분들. 그래서 2007년도에도 만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 혹시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분? 외환위기? 외환위기 아닌가요? 또 알려주세요, 사부님. 그래요. 그 미국에서 부동산이 무너졌죠.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렇게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네,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괴로운 시기를 만나고 뭐 부동산도 뭐 반토막 나기도 하고요. 주식도 반토막 이상 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 그죠? 2017년도도 아마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또 상승이 좋았습니다. 2017년도까지. 근데 2018년도 1월 말부터 시장이 크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금리가 이제 요동을 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뭘 만났죠? 조금 올라가다가 2019년도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드디어 코로나를 만났죠. 코로나를 만났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 좀 하던 게 다시 반토막이 됐죠. 예, 초우량주조차도 반토막이 되고 부동산도 무너지네 만에 했는데 우리가 서프라임 사태를 한번 겪으면서요. 헬리콥터 밴 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겪으면서 돈을 왕창 풀면 돼. 어떻게든 해결해. 할 수 있어.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요번에도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풀었죠. 그때의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 이때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의 가치가 싸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이자가 싸다는 것은 돈의 사용료가 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죠? 네. 돈을 내가 이걸 사용해. 뭐 차를 렌트했어. 차 하루에 렌트하는데 20만 원이다. 그러면 차의 하루의 이용료가 20만 원이지. 근데 돈을 내가 1억을 빌리는데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1억을 쓰는데 돈의 사용료가 20만 원. 너무 쌌던 거죠. 너무 쌌던 거. 이제 제로금리까지 내려가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이게 지금은 약간의 이제 물가 인상이라고 하는 부메랑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금리를 쭉쭉쭉쭉 올려놨잖아요. 그죠? 금리를 쭉쭉쭉 올려놨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리를 여기까지 올려놨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리 뭐래요? 인하를 해야 된다. 인하를 해야 된다. 언제 한대요? 6월 6월? 확실해? 6월에 할 것 같아.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모르쇠로 지금 계속 일관하고 있는데 자, 안 돼. 배움의 자세로
배움의 자세로 뭐라도 돼.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누가 틀린다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막 많이 맞았는데 틀린다고 누가 때리는 거 아니니까. 자 보세요. 올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든 올해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이제 그런 리서치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올해 뭐 4번 내릴 거다, 3번 내릴 거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발표 나왔던 미국의 그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 이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50 이상이 나왔어요.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15주 만인가 15개월 만인가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이게 50을 기준으로 50이 넘으면 제조업 지수가 50이 넘으면 확장 국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50 이내가 되면 축소 국면으로 봐요. 중국도 이번에 발표 나온 게 제조업 지수가 50이 넘었죠. 50.3인가 그러겠으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경기 확장 국면, 특히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좀 더 늦춰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바람에 어젯밤에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던 거예요. 10bp 정도, 10년 국채가 모든 나라의 기준이 되거든요. 10년. 어렵지? 그죠? 어렵지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괜찮아. 앞으로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 한 나라의 국채,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빌리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나 돈 좀 빌려주시오. 그때 내가 이자 이것을 내겠소 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빌려주니까 믿을만 하죠. 네. 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미 국채 금리 10년물이 4.3을 넘어가지 않으면 4.1대 정도만 돼도 미국 시장이 오를 때 혹은 내릴 때 우리나라의 영향이 조금 적어요. 그런데 4.3이 넘어가면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도 한번 봐보세요.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4.3이 넘어가 있으면 우리나라 오늘처럼 괴로운 날이 많아요. 이게 이제 통계야, 통계. 이런 걸 관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거 올랐다는 것은 뭘 뜻하겠어요? 이번에 금리 내린다고 하더니 안 내린다는 건가? 이런 얘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워졌다. 자, 여기 약간 얘기가 샜습니다. 약간 얘기가 샜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가게 되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활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얘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과거 사례를 보자고요. 과거 사례 이 파동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1998년 아까 요 끝났죠. 요 끝났고 끝난 다음입니다. 끝난 다음 1998년, 97년이 끝나고 98년도부터 2008년 10년 동안 움직임이 돼. 자, 여기 파동이 1번. 요 조정받는 구간이 2번. 엄청나게 올라간 게 3번. 그죠? 엄청나게 올랐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폭락한 게 4번입니다. 보통 이런 파동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다음 거 봅시다. 다음 10년 볼게요. 다음 10년 2009년에서 2020년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봐보면 여기 또 1번. 근데 아까 1번보다 뭔가 길이는 긴 것 같아. 그리고 여기 2번인데 어때요? 2번도 매우 기네요. 그러니까 3번이 어때요? 짧네. 짧아. 내 다리처럼 짧아. 자, 그리고 여기 왜 웃어? 여기 자학강의. 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폭락까지 맞이해버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보통은 상승과 조정, 다시 대세 상승, 그리고 폭락 이렇게 흐름들이 많이 갖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어떤 사례적인 부분들에서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0년 중에 10년이라는 주기, 아니죠. 20년이죠. 20년이라는 주기에 10년이 있고 또 10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5년의 주기, 5년의 주기, 여기서 상승과 첫 번째 상승 이후는 조정, 두 번째 상승 이후는 하락,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다음
요번이 2020년도부터 21년 6월 정도까지예요.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던 바대로라면 이게 1번이네. 그죠? 1번.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약 1년이고요. 여기까지 6개월이 더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면 아까랑 비슷하겠네요. 그죠? 그죠? 자, 봅시다. 자, 다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여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요 파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1번의 상승이 여기까지 이어졌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이요. 웃기지도 않게 2번하고 비슷하게 1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게 6개월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밀렸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에 다시 와 봅시다. 최근으로 한번 와 봅시다. 여기서 아까 여기까지가 1년이었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6개월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다음 봅시다. 자, 어때요? 2020년, 22년까지예요. 1년 더 지났어. 저 범주 안에 들어가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가고 있는 건가? 어때요? 그럴싸하죠. 일단 여기까지는. 네. 야, 저거 뭐 지나간 것 같고 때려 맞추기 뭐 그래 누구나 못하냐. 아, 그럴 수 있어.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알아서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상황이 이런 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뭔가가 할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거 볼까요? 최근 것까지 봐봅시다. 최근 24년까지 어때요? 여기 1번, 여기 2번, 그리고 이게 돌파가 되냐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아까 돌려봅시다. 자, 봐봐요. 아까 우리가 요거 아니면 요거, 예, 그죠? 요거 아니면 요거야.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20년의 파동 중에서 앞방에 10년, 뒤에 10년이 있겠죠? 요 10년이 커요. 대체적으로 여기 10년이 큽니다. 20년보다. 여기 앞에 시세가 커. 특히 요게 큰가, 요게 길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봐본다고 하면 아마도 1번 왔죠? 지금 2번이 가고 있는 중에 요런 거 한번 나서 지금 이게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올라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올라가고 있든지 이거 올라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조정을 이제 무서워서는 안 되겠죠. 왜? 크게 갈 게 남아 있으니까. 요거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금리 인하 흐름이 제대로 나온다면 여기겠지. 근데 무슨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금리 인하가 안 돼 버리거나 혹은 뭐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빈 집이 1억 채라고 하잖아요. 지금 무너지기 직전 뭐 얘기 많이 들리죠. 우리나라도 야, 이거 어떻게든 그냥 음모론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야, 저거. 총선 지나면 두고 봐라.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죠. 뭐 일단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는. 어쨌든 어딘가에서 상당히 크게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버린다면 요거 한 번은 더 갈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팍스 인베스테너라는 이 방송을 자주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를 자꾸 보고 여기 그죠? 우리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죠? 해야 될 거예요. 마음에 들 때 딱 하면 돼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진행되면 좋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간다면 자기 시대를 만났을 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떤 게 갈까? 요때 당시는 조선, 뭐 OCI,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을 종목들이 이런 상승을 하겠지. 로봇이 엄청 올랐어요? 끝났을까? AI가 많이 올라서 끝났을까요? 아니면 HBM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 또 신고가 지금 52주 신고가 계속 가는데 끝났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또 열까요? 새로운 길을 또 열어요. 이제 시작이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번 시세 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요 부분보다는 아마도
아까 봤던 그 부분이 나올 확률,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 상승이 매우 클 거라고 예상되니까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 어땠는지 모르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열정적인 강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저희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은 저기 파동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이 딱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잘 배워서 투자를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자, 우리 수미 씨는요? 네, 아까 주기를 잘 타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4차 산업 시기가 오고 있다고 하니까 얼른 시드머니 모아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많은 분들께 공개적으로 장중에 공개 방송을 매일 해요. 매일 하고 있어서 저 얘기를 지금 했을 때, 야, 저런 거 이전에 맞춰갖고 그렇게 다 대응을 했느냐? 예, 아마 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면 거짓말 같잖아요. 그때 함께 이제 이런 전략을 공유하면서 어떤 투자의 맥점을 잡아갔던 분들이 진짜 저게 맞는지, 저 꼭지를 잡았는지 아니면 저점을 잡아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락기가 큰데 거기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죠.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만약에 얘기한 대로 바닥이 맞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부터 주식 투자를 포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데리고 와서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베스테인으로 전문 투자자를 양성해보자 하는데 한번 일조를 해보려고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자, 오늘의 궁금한 이야기, 어제 두 분이 종목도 추천을 하고 이렇게 뭐가 좋아 보여요 했는데 와, 그중에 한 종목이 오늘 급등했어요. 네. 7% 넘게 급등을 했어요. 자, 과연 두 분은 어떠할지, 자, 누구부터 오늘의 탑픽 종목부터 어떻게 해볼까요?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얘기하세요. 네, 저 애덤 스미스의 탑픽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저희는 매일 반도체를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TV, 자동차 등 현대인이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제 세라님이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예상 적중하기도 했는데요. 저 오늘도 반도체는 이 전자제품 안에서 전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전자공학의 시대를 연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회사 마지막 탑픽 종목에서 바로 달아볼게요. 아, 이것도 바로 공개를 안 하는군요. 네, 네. 마지막까지 우리 네.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 자, 그럼 우리 희정 씨는요? 네, 제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센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료 화면 주시죠. 네, 데이터 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서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큰 부지에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최근에 AI 열풍 때문에 트래픽이 증가했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 연평균 약 16%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7년에 8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토픽 종목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뭐 두 분이 밀당을 하시는군요. 자, 좋아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과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선택한 토픽 종목은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은 삼성전자의 후공정 메모리 검사 장비 사업을 이끄는 주식인데요. 이 기업용 SSD의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35,4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엑시콘에 주목하는 이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AI 서버용 SSD 점유율 1위 기업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SSD 품귀 현상 호재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이 AI 시장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AI 서비스 그리고 AI 학습을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SSD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 사업에서 엑시콘의 전망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 삼성전자가 기업용 SSD 가격을 25% 상승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 계획에 있어서 주가 상승 또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엑시콘 전략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매수가는 33,000원 선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손절가 29,500원 잡습니다. 주가 돌파 과정에서 3만 원대 공방 치열했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 강하게 나와줬는데요. 29,500원대 지지가 아주 강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 깨진다면 추세 전환도 예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엑시콘의 이제 차트를 좀 보다 보니까 역시 3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대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저항대가 강했어요. 예, 저항대가 좀 강했는데 그 자리가 일단 뚫렸거든요. 그죠? 3만 원을 넘으려고 하다가 내려오고 넘으려고 하다가 내려오고 이랬는데 뚫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가 깨지면 위험해지는 거죠. 저항대를 뚫으면 지지가 되거든요. 자,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우리 수미 씨 하셨고 우리 희정 씨는요? 네, 제가 조사한 기업은 바로 파두인데요. 파두는 데이터 센터형 SSD 컨트롤러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드는 컨트롤러가 이제 데이터 센터 SSD 성능의 핵심 반도체인데요. 이 컨트롤러는 6세대까지 고도화가 돼서 이 데이터 센터 컨트롤러 시장에서 되게 좋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 반도체, CXL 메모리 반도체로 다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정말 좋은데 제가 한번 매수가랑 또 목표가를 잡아봤습니다. 매수가는 16,000원이고요. 목표가는 23,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 파두도 요즘에 정치인분들이 대파 들고 막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잘 차리고 나라나 운영이나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파두의 파머리는 아닌데 SSD의 핵심 기업이죠. 자, 이게 지금 20선 자리 바닥을 그동안 좀 다지다가 이제 올려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오늘 대량거래 터뜨리고 돌파를 잘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 뚫린다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유지한다면 이쪽들도 엮여서 좀 방법을 좀 괜찮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종목 다 기대는 좀 되는데 위치는 두 종목이 좀 많이 달라요. 한 종목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한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 터닝하려는 종목. 그러니까 어제의 두 분의 성향도 약간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두 분도 성향은 조금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자, 한번 기대해 봅시다. 어제 이세란님의 한미반도체가 오늘 7점 한 몇 %까지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만들어낸 여기서 얘기한 종목들이 잘 가고 또 이 두 분의 실전적인 어떤 투자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로서 좀 응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두 분 또 어제 만났던 두 분 우리 저 업사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여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